실무자로서 제가 가장 만족하는 챗GPT의 기능이 바로 챗GPT 고급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강력한 챗GPT의 데이터 분석 기능에 대해서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한글 패치, 시각화, 데이터 취합,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 샘플 데이터 만들기, 그리고 크롤링까지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실무 작업은 다 해보겠습니다. 방대한 사례와 내용을 담고 있으니 영상 타임라인을 보시고 필요한 분석 부분만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습에 활용한 예제 파일들도 구독자님들께 모두 공유 드립니다. 예제 파일도 영상 상세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겠으니 다운로드 하셔서 직접 따라해 보시면서 이 영상을 학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이 기능들은 유료 챗GPT 기능입니다.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투자가 챗GPT 유료 구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료 기능이지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분석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볼 것은 바로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데이터를 분석 가능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데이터의 각 열마다 동일한 포맷의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형식을 정리하고 셀 병합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셀 병합을 해제하고 같은 것들이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엑셀에서 피봇 테이블이 되는 형식의 데이터를 전처리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기까지 많은 과정을 수동으로 데이터 분석가가 작업을 해줬어야 됐는데요. 이제 챗GPT와 함께라면 내가 전처리할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전처리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제가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전처리해볼 데이터는 네이버 트렌드에서 가져온 검색량, 키워드 검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일자별로 얼만큼 검색됐는지를 보여주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보면 날짜가 이렇게 중복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쓸데없는 주석이 있고 날짜 형식도 날짜 포맷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겁니다.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으로 하실 때 가장 기본기로서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파일명을 잘 입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로드한 파일의 파일명이 이후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 변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 내용에 잘 맞는 파일명으로 네이밍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한국어로 네이밍 하셔도 잘 되는데 만약에 업로드했을 때 이슈가 있거나 잘 업로드가 안 되거나 업로드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잘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파일명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랬을 때 분석을 더 잘합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는 이전에 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영상에서 했었던 것처럼 롤플레이를 한다든지 컨텍스트를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어떤 절차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직렬적으로 쭉 연결해서 명료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열이나 어떤 데이터를 지정해서 가공하고자 할 때는 열 제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 따라 전처리를 수행해줘. 네, 이렇게 최대한 수행해야 되는 태스크를 명시적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고급 데이터 분석은요. 이 과정에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코드가 동작을 하고요. 얘가 알아서 이 코드를 이렇게 짜서 최종적으로 인간에게는 최종 결과만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류가 나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만 가져다 주니까 굉장히 똑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오류가 나더라도 얘가 방법을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를 설명해서 진행을 하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살펴보고 피드백이 필요할 때만 피드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전처리가 됐다라고 나오죠.
어쩔 때는 이 파일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데 어쩔 때는 저처럼 이렇게 파일을 제공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전처리 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다운로드 링크로 제공해줘 라는 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해 줍니다. 꼭 이렇게 전처리가 잘 됐는지를 사람이 꼭 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얘가 실수도 범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과정에서 데이터가 잘 처리되는지를 인간으로서 크로스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왼쪽과 같이 전처리되지 않은 결과에서 중복된 데이터는 제거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전처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날짜 포맷으로 바뀌어가지고 뒤에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전처리 작업을 매우 빠르게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패치까지 이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챗GPT는 설명은 한국어로 해주지만 결과물에서는 한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영어의 경우에는 표시가 되고 숫자의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코드가 실행되는 챗GPT의 그 서버 환경에 한국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챗GPT가 돌아가는 이 컴퓨터의 가상 환경에 한국어를 쓸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하면 그 대화 내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해서 차트에 한국어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하나의 창에서만 유효하고요. 파일의 경우 3시간까지만 유효하고 그 뒤에는 파일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화창 안에서 3시간 이내일 때만 이 한국어 패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실습 자료에 넣어드리는 이 Koreanize Matplot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이쪽 가상 환경에 설치하게 해서 다시 차트를 그리게 하면 그 대화 내에서는 계속 한국어 차트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를 요청하실 때는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한국어가 나오게 해줘 같은 라이브러리 한국어라는 키워드만 해도 잘 동작하지만 더 정확한 키워드를 많이 포함하면은 실수하거나 오류가 날 여지가 적거든요. 제가 권장드리는 키워드는 코드 인터프리터, 이 고급 데이터 분석을 챗GPT 내부에서 부르는 말이 코드 인터프리터입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를 활용해서 내가 제공한 휠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너의 가상 환경에 설치해줘. 그런 다음에 한국어 사용 설정을 해줘. 한국어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도록 한 후 위 차트를 다시 그려줘. 이렇게 명령합니다. 코드 인터프리터 그리고 휠 파일 다운로드 너의 가상 환경에 설치 한국어 사용 설정 이런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얘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이걸 설치를 하기 위한 코드를 짜서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차트에 한국어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검색량, 날짜, 그리고 제목, 그리고 요 범례까지 정확하게 한국어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이렇게 복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볼 것은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챗GPT를 이용하면은 엑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차트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차트를 시각화할 수가 있는데요. 복잡한 차트를 시각하기 위한 코드를 챗GPT가 알아서 짜줘서 결과물로 차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도 있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챗GPT에서 차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보고서로 가져가서 한글이나 PPT나 워드 같은 데 붙여 넣으면 되겠죠. 요번에 시각화 해볼 것은 요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연간으로 보여주는 요 지표인데요. 요걸 한번 시각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바 차트로 인원수를 그리고 라인 차트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라인 차트로 겹쳐서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어 사용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한국어 사용 설정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요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차트를 그리기 위한 지시사항들을 디테일하게만 입력하면 그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잘 그려줍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의 제목은 어떻게 할지, X축 이름은 어떤 걸로 할지, Y축은 어떤 걸로 할지, 그리고 뭐 X축의 레이블, Y축의 레이블, 그리고 데이터의 레이블은 어떻게 표시할지, 범례는 어떻게 표시할지, 눈금선은 어떻게 표시할지 같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지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차트 제목은 어떻게 하고 X축, Y축, 뭐 데이터 레이블은 어떻게 할지 명시를 하면 제가 제공한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소스로 해서 차트를 그려주게 됩니다. 이 결과물을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세 조정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복잡한 코드를 짜주는데요. 우리는 코드를 알 필요 없이 얘가 만들어준 결과물만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의도한 바는 출생아 수는 바 차트로 그리는 거였는데 라인 차트로 그렸네요. 그것들을 피드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고 수정하고 싶은 사항을 수정을 하면은 이 수정 사항을 이렇게 명료하게만 설명을 해주면 이 수정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차트를 그려줍니다. 이 중에서 Z 오더라고 하면요, 무엇을 더 위쪽에 배치할까인 거거든요. Z 오더가 클수록 더 위쪽에 표시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요구사항대로 바 차트와 라인 차트를 중첩해서 그렸고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줬습니다. 우리가 그 시각화하기 위한 키워드들이 무엇인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지시만 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를 그려주게 됩니다. 이 디테일 같은 것들을 지시만 하면은 더 디테일하게 반영을 해주니까 그런 점이 챗GPT 고급 데이터 분석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추가적인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 수정사항만 요청하게 되면 이것도 코드상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시각화가 됩니다. 기존 엑셀에서 시각화를 했을 때 안 되던 것들도 이렇게 고급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면은 자유롭게 굉장히 유연하게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바 차트, 라인 차트, 그리고 뭐 맨 위에 파이 차트 정도만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그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 지원하는 요런 다양한 형식의 시각화들이 고급 데이터 분석에서 모두 가능하니까요. 고급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차트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것을 보고서에 활용해 보시면 좋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해볼 것은 바로 데이터 취합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같은 양식의 엑셀을 뭐 메신저나 뭐 메일을 통해서 모아서 하나의 보고 자료로 취합하는 그런 종류의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역시 챗GPT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실습용으로 만든 가상의 영업사원의 세일즈 계획인데요. 이런 식의 어떤 동일한 포맷의 여러 파일들을 하나로 각 팀의 막내가 이렇게 취합을 해서 보고하는 이런 식의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역시도 명확한 규칙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이렇게 파일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챗GPT에서는 최대 10개까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개 이상도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압축해서 올리시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로 숫자가 카운트가 돼서 여러 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500MB의 파일까지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취합해야 되는 파일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500MB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취합하는 게 문제가 없겠죠. 이 역시도 최대한 명료하게 모든 과정을 잘 설명을 해주는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일지를 취합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이 수행되어야 되는지 작업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뭐 프롬프트를 작성해 왔습니다. 제공된 5개의 주간 업무 일지를 하나의 시트로 취합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칼럼명은 그대로 유지해서 일행에 쓰고 하나의 시트로 모든 정보가 종합되게 하고 각 셀에 텍스트 줄바꿈은 그대로 유지하고 뭐 열너비 어떻게 하고 줄바꿈 어떻게 하고 링크로 제공해줘. 이렇게 과정을 명료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챗GPT가 이 과정대로 코드를 짜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제공을 해줍니다. 네, 바로 됐다고 하네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5명의 영업사원의 영업 일지가 이렇게 하나의 시트로 종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5번 파일을 열고 복사 붙여넣기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 취합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취합 업무도
반자동화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공유드려 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좀 더 본격적인 심화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기본적인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돈하고 그 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다음에 무엇을 분석할지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를 분석하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이죠. 이 절차를 챗GPT의 고급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도 따라가시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챗GPT에서 나중에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뽑을 때도 이전에 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챗GPT가 발화하게 했을 때 그 발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인사이트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충분히 챗GPT가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량적 분석에서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이커머스의 판매 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이커머스인 올리스트라고 하는 이커머스 회사의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건데요. 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캐글에서 찾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뭐 항상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주는 게 좋고 파일명도 이 파일의 내용과 관계 있게 설정하는 게 좋다. 이전에도 강조드렸죠. 첫 번째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데이터에 대해서 한국어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문구를 통해서 챗GPT가 이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각 칼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업로드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전처리 과정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되도록 잘 정돈하는 것도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전처리할지 과제를 설정하고 전처리를 시도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챗GPT에서 해주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데이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 과정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Explanatory Data Analysis라고 하는 EDA라고 부르는 과정인데요. EDA가 일종의 매직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EDA를 해줘라 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챗GPT가 알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EDA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EDA를 실시해줘 라고 해줘도 잘 설명을 해주지만 저의 경우에는 일변량 EDA, 다변량 EDA로 나눠서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일변량 EDA는 하나의 칼럼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구매건에 대한 이 일변량 EDA를 실시하게 되면 이 제품들의 가격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평균 가격은 얼마고 뭐 가장 비싼 건 얼마고 가장 저렴한 건 얼마고 이렇게 하나의 칼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일변량 EDA라고 합니다. 다변량 EDA는 2개 이상의 칼럼을 종합해서 인사이트를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매 물건의 가격과 배송비 사이의 관계를 본다든지 카테고리별로 뭐 평균 가격을 조출한다든지 이렇게 2개 이상의 칼럼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다변량 EDA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냥 EDA로 포괄해서 요청해도 되지만 그것을 쪼개서 일변량 EDA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다변량 EDA를 요청하면 더 풍부한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일변량 EDA부터 실시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일변량 EDA에 한해서만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챗GPT가 알아서 이 각각의 칼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지 단순히 어떤 데이터다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평균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 다음은 다변량 EDA를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2개 이상의 칼럼을 기준으로 해서 또 심도 있는 분석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던 이렇게 일변량 EDA와 다변량 EDA를 한번 챗GPT에 시켜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랬을 때 챗GPT 역시도 이 데이터에 대해서 폭넓게 살펴보게 되고요. 우리 인간으로서도 이 데이터를 보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서 무엇을 더 분석해보면 좋겠구나 하는 과제를 설정하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뭐 이런 과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요청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 정도로 살펴보는 걸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분석해 볼지 내가 인간으로서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요청해서 분석을 해봐도 됩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것을 분석해 볼지를 제안해 달라고 하면은 챗GPT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분석을 해보세요 라는 요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보고 분석을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매하실 수도 있겠죠. 뭐 고객을 세분화하는 거, 뭐 재구매율을 분석하는 거, 제품 판매 성과 분석하는 거, 뭐 결제 방법 선호도 분석하는 거 이런 하나하나들이 실제로 분석을 해보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기에 용이한 되게 유용한 과제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 설정이 마음에 안 들면요 다시 한번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같은 프롬프트로 또 요청을 해봐도 됩니다. 챗GPT는 확률적으로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산하거나 뭐 새로운 걸 제안받을 때는 저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시켜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 이커머스 구매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 세그먼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구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 세부 그룹별로 각각에 맞는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이런 이커머스나 뭐 오프라인 커머스에서 많이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RFM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최근에 결제했느냐, recent가 R이고요. frequency, 얼마나 자주 구매했냐가 F고, money, 얼마나 큰 금액을 구매했는지가 M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RFM 분석을 할 거고 이 커스터머 아이디 고유값별로 RFM을 5점 정도로 척도 스코어링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스코어링 할지 설명한 다음에 스코어링을 해라 이런 요청을 통해서 여기 구매 데이터에 나와 있는 고객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고객들의 구매 내용을 살펴보고 그걸로 이제 고객들을 스코어링해서 RFM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챗GPT에서는 어떤 분석이 가능하다 정도의 배경 지식만 있고 그 디테일을 내가 수행할 수 없어도 챗GPT에게 큰 방향성만 제시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분석을 실시해 주니까 내가 데이터 분석가로서 개발 능력이 없더라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사이트를 뽑는 게 너무나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RFM을 어떻게 스코어링 할 거냐, 얼마나 최근에 구매했느냐를 가지고 5분위,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지를 가지고 5분위, 얼마나 큰 금액을 구매했는지를 가지고 고객을 5분위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스코어링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의 업데이트된 스코어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코어링만 한 걸 가지고 멈추지 않고요. 이 스코어를 기반으로 고객을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했는데요. 네가 스코어링한 RFM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고객 세분화 세그먼트를 설정할 건데요. 세그먼트를 최대한 MEC하게 전체 유저들을 포괄할 수 있게 설정하라고 해줬고요. 각 세그먼트를 정의한 다음에 분류 기준을 설명하고 세그먼트를 분류해라. 그리고 각 세그먼트별로 몇 명의 고객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시할 사항들을 최대한 나누어서 명료하게만 지시하면 챗GPT가 알아서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스코어링한 RFM 점수를 이용해서 뭐 챔피언, 로열 커스터머, 뭐 잠재 충성 고객, 뭐 신규 고객, 유망 고객, 관심이 필요한 고객, 곧 이탈 고객, 위험 고객, 휴면 고객, 이탈 고객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10개로 세분화를 해줬네요. 그러면 요 스코어링한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각 커스터머별로 세그먼트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충성 고객에 해당하는 사람 몇 명, 그리고 뭐 유망 고객에 해당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눠 주게 되고 이 고객들의 세그먼트가 포함된 데이터를 아래 링크에서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럼 파일을 다운로드 해보면 이렇게 고객 아이디별로 이 고객이 어느 세그먼트에 해당하는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분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RFM 스코어 같이 기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세그먼트의 고객들을 추출해낼 수 있고 그 아이디를 추출해낼 수 있고 이 추출한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 마케팅 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챗GPT는 LLM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가공하고 인사이트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액션 플랜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프롬프트를 쓰듯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따라서 역할을 지정하고 지시하는 명령어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를 나눴으니까 고객 세그먼트별 맞춤형 프로모션 액션 플랜을 제시해줘라 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했고요. 그러면 요 세그먼트별로 맞춤형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을 해주게 됩니다. 고객들로 분류했고 각 세그먼트별로 어떤 전략을 할지까지도 챗GPT가 제안을 해주니까 이 제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판단해서 정하고 챗GPT가 분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화된 프로모션 전략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 이벤트 초대나 뭐 선물, 각 세그먼트별로 실시할 만한 과제들을 액션 플랜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주거든요. 위험 고객은 뭐 할인 코드 제공, 고객 서비스 개선 요청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아까 고객들을 분류했고 그 고객들의 아이디 값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커머스에서 할인 코드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액션은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 IT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유저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챗GPT에서 가능하거든요. 뭐 유저가 우리 서비스에 들어와서 어떤 액티비티 하는지 같은 것들을 로우 데이터로 추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뽑는 이런 식의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챗GPT에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 개인 웹 서비스인 노코드 캠프의 그 유저를 획득하는 그 부분에서 로우 데이터를 추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먼저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게 요청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도 얘가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역시 깔끔하게 정돈된 형태로 제가 수정을 해놓은 데이터여서 전처리 과정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EDA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변량 EDA를 요청했더니 각 칼럼별로 이렇게 분포를 보여주고 뭐 요약 통계량까지 정리를 했죠. 이건 일 단위로 제 사이트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되는지를 추출한 데이터거든요. 평균적으로 저는 일간 각 경로를 통해서 뭐 이만큼씩의 인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뭐 최대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경로를 통해서 이만큼까지 들어오는 뭐 이런 것들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대부분의 날짜는 사용자 수가 적지만 뭐 특정 날짜에 많은 사용자가 방문한 경우가 있다. 뭐 그날은 제가 어떤 강의를 오픈하거나 그런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지표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변량 EDA를 실시하게 되면 더 세분화된 인사이트를 뽑게 되거나 아니면 각 칼럼 간의 이렇게 관계성을 보여주는 이런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어떤 지표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경향성을 발견하는 것도 이 다변량 EDA를 통해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일변량 EDA랑 다변량 EDA를 마쳤어요. 그런 다음에 분석 과제를 설정해서 분석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시각화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는 이제 분석해볼 만한 과제 설정을 해가지고 고객을 세분화하는 분석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시각화 해보려고 해요. 이 역시도 내가 어떤 것을 시각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챗GPT에게 어떤 것들이 시각화 가능한지 같은 것들을 질문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청하게 되면 얘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것을 시각화했을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뭐 날짜에 따라서 트래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소스별로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니즈에 부합하는 분석 과제 혹은 시각화 과제를 제안해 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그 니즈에 맞는 분석 방법도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바 차트를 해봐라, 누적 바 차트를 해봐라, 뭐 트리 맵을 해봐라, 뭐 이렇게 요청도 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까지도 알려주죠.
단순히 이렇게 코드를 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챗GPT에게 수행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 내가 뭐 분석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전 분석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화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챗GPT가 그 내용을 시각화해주고요. 그래서 뭐 제 사이트에 일간 트래픽의 변화를 이렇게 한눈에 시각화를 해줬고, 뭐 더 분석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이 시각화 해보고 싶은 과제를 이렇게 요청을 해봅니다. 히트맵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미디엄이나 소스에서 많이 유입되는지 같은 것들을 시각화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분석을 해주게 되는데요. 요것들이 뭐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상위 10개로 한정해서 다시 이렇게 수정사항을 요청하게 되면 네,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뭐 주로 들어오는 경로는 직접 주소를 치고 들어오거나 뭐 빙이나 뭐 브런치나 뭐 구글이나 그리고 제가 만든 뭐 다른 사이트, 링크드인, 네이버, 뭐 유튜브 뭐 이런 순이네요. 뭐 이 중에서 구글 검색 광고가 가장 강력한 제 유입 채널이고 그 다음이 유튜브고 그 다음이 뭐 다이렉트인데 아마 이것은 제가 운영하는 노코드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요 다이렉트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시각화해가지고 어느 경로로 제 웹사이트가 들어오는지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LLM을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뭐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든지 액션 플랜을 수립한다든지 같은 것들도 챗GPT에게 시켜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이 사이트의 주인이 어떤 식의 마케팅 액션 플랜을 수행하면 좋을지 같은 마케팅 아이디에이션도 이렇게 프롬프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부여하고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바로 실행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액션 플랜을 제안해 달라고 하면 챗GPT가 제 비즈니스에 맞는 액션 플랜을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뭐 특정 날짜나 뭐 특정 시점에 캠페인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에 따라서 트래픽이 크게 변한다. 이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뭐 구글 CPC 광고를 해라, SEO 최적화를 해라, 뭐 유튜브 마케팅을 해라. 그리고 뭐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나 파트너십 협업 이런 식의 액션 플랜을 짜줍니다. 여기서 뭐 더 디테일하게 각각의 액션 플랜을 더 세분화된 시나리오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각 액션 플랜에서 수행해 볼 만한 아주 세분화된 시나리오도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챗GPT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실행 가능한 액션 플랜까지 뽑아보는 거 실무에서 많이 해볼 만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이것도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이번엔 주가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뭐 다양한 금융 데이터 사실 분석이 됩니다. 뭐 재무제표 분석 같은 것도 되고요. 뭐 주식 종가 데이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을 산업별로 분류해 놓고 분석하는 것도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의 주식 가격 데이터를 일간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살펴보라고 첫 번째 지시사항을 하는 것으로 챗GPT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하는 거지만 이 역시도 전처리된 데이터여서 이 단계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뭐 더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는데요.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으면 그걸 시키면 되지만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뭐 분석 방향을 제안해줘, 시각화할 아이디어를 제안해줘, 가설을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분석해 볼 만한 것들을 챗GPT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왔고요. 여기서 뭐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다시 생성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가설 외에 다른 가설도 5가지 더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분석해 볼 만한 과제를 던지면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실질적인 대주주라고 하는데요. 과연 오픈AI의 주요 발표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미리 써봤습니다.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픈 AI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의 오픈 AI의 주요 이벤트를 리스트업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와 날짜 근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종가 데이터에 비교해서 이벤트가 과연 주가에 영향을 줬는지 분석을 하고 이걸 확인할 수 있게 시각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 요청사항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되고요. 프롬프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단계적으로 쪼개서 먼저 리스트업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연관성 분석 및 시각화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챗GPT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런 주요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매핑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프롬프트에 피드백을 주는 요청사항을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반영돼서 다시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프롬프트를 쪼개서 단계적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그 프롬프트 하나하나의 전문성이나 내용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도 장점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인간으로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좋은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이벤트를 리스트업을 했고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는데요. 리스트업한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와 해당 날짜 근처에 동가 데이터를 비교해서 과연 이 오픈 AI 이벤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 영향을 줬는지를 분석하고 너의 의견을 제시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라인 차트로 시각화해줘라. 그 시각화한 라인 차트에 오픈AI의 주요 이벤트 시점을 표시해서 해당 이벤트 전후로 종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그 태스크를 쪼개가지고 요청을 하고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이 절차를 더 잘 준수해서 일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답변의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종가 데이터에 주요 이벤트 시점을 표시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기록을 해주네요. 11개의 이벤트들이 모두 잘 기록이 됐습니다. 챗GPT가 배포됐을 때는 조금 주가가 오르다가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GPT-4가 발표가 됐을 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리고 EU 법안 이후에는 살짝 떨어졌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 봐서 큰 영향은 없었다. 그리고 앱 출시 이후에도 약간만 상승하는 느낌이고요. 기업용 제품 출시에도 크게 변화가 없었고, 오픈AI 대부도 그렇고, 샘 알트만 그 해임 사태 때는 조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네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고, 최근에 있었던 GPT-4o 발표 후에는 주가가 상승됐다고 하네요. 여기 밑에 결론까지 해석을 해줍니다.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요 기술의 발표는 주가 상승에 기여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픈 AI 관련된 이벤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정성적인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HR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직업 만족도 서베이를 한번 분석을 해서 HR 관점에서의 액션 플랜을 도출해 보려고 해요. 우리 회사를 다니면서 업무에 대한 평가, 매니저에 대한 평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업무 성과 이런 것들을 HR 데이터로 서베이로 받기도 하고 업무하면서 그게 데이터로 축적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HR 관점의 데이터는 선택하거나 5점 척도로 평가하거나 이런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도 챗GPT를 이용하면은 어떤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를 가지고 차트도 그릴 거여서 미리 한국어 패치를 해놨고요. 지금 요 구성원 만족도 조사 서베이 데이터를 이렇게 업로드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회사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HR 서베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살펴보고 먼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명령어로 항상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요. 거의 ED급으로
각각의 기초 통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일변량, 다변량 분석에서 해줄 만한 분석까지도 그냥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알아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걸 풍부하게 보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요청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이 결과를 보고 이 정도구나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파악하셔도 뭐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데이터 전처리나 EDA 과정은 생략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어떤 걸 분석해 볼지 가설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이렇게 챗GPT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을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챗GPT에게 분석해 볼 만한 과제를 달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출해 주는데요. 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가설을 하나 선택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라. 가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데이터 기반의 근거를 답변해 줘라. 이런 식의 요청을 통해서 뭐 세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건데요. 이번에 저는 이게 직무 만족도 조사니까 직무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상관관계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냐는 거거든요. A의 값이 높아질수록 B의 값도 높아진다면 그 둘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거고요. A 값이 높아질수록 B 값이 높은 확률로 거의 비례해서 떨어진다면 그것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요. 둘 사이에 별로 경향성이 없을 때 그 상관관계 지표는 0에 가까워지면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적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 나오는데 절대값이 클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거고요. 절대값이 작을수록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직원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깊은 변수가 뭔지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뭐 어떤 요소들이 직원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점수를 기록하고 뭐 상관관계 점수가 높은 걸 기준으로 10개의 요소를 뽑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뭐 상관관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뭐 주요 변수들이겠죠. 뭐 매니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비전 같은 것들이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매니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비전이나 뭐 실행력이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직업 만족도가 높아진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소들이 뭔지를 살펴보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상관관계가 낮거나 아니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들을 뭐 정리시켰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미사용 휴가나 뭐 초과 근로 시간이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만족도에는 나쁜 영향이 있다. 그렇지만 그 나쁜 영향의 크기가 0.03, 0.05인 걸로 봐서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산점도 같은 것들을 그려서 시각화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같은 것들을 시각화해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매니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직업 만족도는 거의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죠. 뭐 반대로 초과 근로 시간이나 미사용 휴가는 뭐 크게 경향성을 보이진 않지만 약간 음해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챗GPT는 LLM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액션 플랜을 도출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조직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구성원들의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직업 만족도의 관점에서 설문 결과를 좀 요약하고 개선을 위한 액션 플랜을 작성을 해줘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 이 설문에서의 인사이트를 이렇게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도에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미치고 직무 만족도의 부정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의외로 연봉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매니저가 어떤 사람이냐, 매니저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구성원들의 직업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액션 플랜은 매니저를 육성하는 거, 그래서 매니저와 비전을 공유하는 거, 그리고 초과 근로 시간이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이런 액션 플랜까지도 도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HR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과제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한 회사의 구성원들의 퇴사 여부를 기록을 해놨어요. 요 비열이 yes이면 이 사람은 퇴사를 한 사람이고 no이면은 퇴직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이가 어떻고 어떤 부서에 속해 있고 직무 역량은 어땠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어떤 그 특징들 같은 것들을 기록한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요소들이 한 구성원의 퇴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이 분석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퇴사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내보겠습니다. 그럼 퇴사 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뽑아낼 수 있고 뽑아낸 사람들에게 어떤 HR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지까지도 챗GPT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분석할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이 분석할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살펴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관 분석은 어떤 것들이 이 퇴사 여부의 관계성을 높게 가지느냐, 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게 상관 분석이라면 회귀 분석은 이 변수들을 종합해서 이 어떤 사람이 퇴사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변수가 높아지면 이 사람이 퇴사 확률이 더 높아지는지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실제로 퇴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예측까지 할 수 있는 모델이 회귀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데이터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둘 사이의 관계성만 봤다면 이번에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현재 재직 중인 사람 중에서 퇴사 위험군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해 보자. 네, 그래서 회귀 분석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통계 분석에 대해 모른다면 항상 과정을 좀 설명해 보라고 요청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스스로도 먼저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게 되면은 저도 이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이 돌아가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요. 챗GPT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수행하겠다라는 거를 발화하고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실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상으로는 초과 근무를 많이 할수록 퇴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실험실 기술사일수록 그리고 자주 출장을 갈수록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미혼일수록 이전에 근무한 횟수가 많을수록 영업사원일수록 뭐 승진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리고 또 드물게 또 출장을 가면 너무 많이 출장 가도 문제지만 드물게 출장 가도 퇴사 가능성이 높아지군요. 또 연구과학자도 퇴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근거를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회귀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은 이 만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까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이 회귀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 구성원 중에서 이 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퇴사 가능성이 높은 임플로이들의 넘버와 퇴사 가능성들을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시켰습니다. 이런 고유값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델상에서 이 정도의 퇴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퇴사율을 100분율로 표시하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요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퇴사할 확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식별을 해냈고요. LLM이다 보니까 이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뭐 이 HR 매니저로서 이런 퇴사 확률 높은 사람들의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과연 어떤 실행 방안을 실시해야 되나 같은 것도 물어보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어떤 변수들이 퇴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회귀 분석을 통해서 관계성을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여기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더 강화하는 방식의 액션 플랜을 이렇게 설계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는 감소시키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특정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 퇴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직무를 재설계하거나 뭐 직무를 순환하거나 피드백 세션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이 사람들 타겟으로 한 어떤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들도 설계를 해주고요. 뭐 이런 출퇴근이나 출장 관련 같은 것도 퇴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 아이디어로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문 데이터나 아니면은 HR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관관계 회귀 분석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심지어는 퇴사 위험이 높은 사람도 예측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액션 플랜까지 설계하는 것을 챗GPT로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의 후기나 리뷰나 CS 같은 그 고객들의 의견들이 담긴 텍스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챗GPT가 있기 전까지는 이런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는 사실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텍스트에서 주요 함의를 이끌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액션 플랜을 설계하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저는 마켓컬리에서요, 이 입욕제에 대한 후기들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 입욕제 제가 쓰는 건 아닌데요. 다양한 종류의 리뷰들이 있어가지고 이 후기들을 크롤링해서 리뷰들을 요약해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리뷰들은요, 옥토파스라고 하는 노코드 크롤링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엑셀 파일로 후기들을 모두 크롤링을 했습니다. 파일 업로드하고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런 프롬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후기에 있는 모든 리뷰 내용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개선할 점으로 분류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챗GPT가 이제 분류 작업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류 방법들이 있는데요. 챗GPT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으면 키워드 기반으로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키워드와 아쉬웠던 키워드, 부정적인 키워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사실 이 키워드만으로 후기를 온전하게 분류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분류에도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키워드 분류를 가지고 정성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좀 제한사항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그냥 챗GPT 고급 데이터 분석으로 시도하는 것은 바로 텍스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 프롬프트를 수정해 볼게요. 먼저 후기에 있는 모든 리뷰 내용들을 텍스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비슷한 걸끼리 분류해서 먼저 클러스터를 일단 만들어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챗GPT가 이 후기 내용을 가지고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는 클러스터링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리뷰들을 좀 더 묶어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비슷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해주죠. 네, 이 클러스터링을 지금 임의로 제가 10개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10개 클러스터 외에도 더 많은 클러스터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동일하게 설명해줘 이렇게 요청을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리뷰 데이터들을 다양한 클러스터로 분류를 한 다음에 분류한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개선할 점으로 다시 분류해서 재작성해달라고 하면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의견들이 분류되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분류하라고 비정형 데이터를 그냥 챗GPT 보고 분류하라고 했을 때 키워드 매핑을 기준으로 해서 단순하게 분류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그룹핑 돼 가지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점은 이런 것들이 있고 아쉬웠던 점은 가격이나 효과, 향과 색상, 느낌 같은 것들이 약간 아쉬웠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포장이나 가격이나 제품 자체 개선점이 필요한 것들, 효과성에 대한 개선 의견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클러스터링으로 분류하는 게 간단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 방대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쉽게 분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가이드 드리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텍스트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일부 리뷰들이 굉장히 중요한 리뷰지만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렬하고 강한 리뷰지만 비슷한 게 없어서 클러스터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클러스터링보다 더 세밀한 방법이 필요하시다. 그런 경우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에 챗GPT API를 적용하는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아까 동일한 리뷰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넣어 놓은 건데요. 제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던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GPT API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각각의 행에 대한 분석을 GPT API로 동시에 벌크로 진행을 해서 여기서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거나 요약하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GPT API가 이렇게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추출하거나 카테고리로 분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요. 이건 API를 사용해야 돼서 API 사용료도 발생하고, 원래는 이 GPT API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부가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는데 2024년 접어들면서 거의 다 유료화가 돼서 무료로 이 확장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것을 현 시점에선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건 있지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좀 보여드리고, 니즈가 있으시다면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영상에서 활용했던 GPT-4 Sit, GPT-4 Work 같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저와 비슷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그 방법도 추가적인 대안으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챗 GPT를 마치 썸이나 에버리지 같이 엑셀이나 구글 시트의 함수처럼 GPT API를 쓸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품에 대한 후기고, 이 후기 내용을 읽어보고 이 후기에서 뭐 제품에 대한 단점 혹은 개선할 점이 있으면 20자 내로 요약해서 작성해줘라. 만약 제품에 단점 혹은 개선할 점이 없으면 대시라고만 단순히 작성해라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했고요. 이걸 이렇게 내가 분석해야 될 것을 변수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처럼 실행을 해보면 이것에 대한 요 프롬프트가 동작을 해서 분류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개선점이 없으니까 대시로고만 했죠. 이 GPT API를 구글 시트나 엑셀에 적용했을 때 놀라운 점은 마치 이걸 함수처럼 동시에 여러 개의 벌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모든 총 651개의 후기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작업이 벌크로 진행되게 되고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점만 빠르게 요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분류 작업이 다 끝났고요. 여기 있는 후기들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들만 이렇게 요약해서 작성을 해줬습니다. 한번 GPT API로 한번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구조화해서 정리하는 것은 챗GPT 입장에서 훨씬 더 쉬운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점이나 개선점을 도출할 때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에서 GPT API로 한번 필요한 내용을 가공하고 그것을 요약시키는 작업을 챗GPT에게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에다가 아래 내용을 요약하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 한번 초벌구이를 한 텍스트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이 내용을 이제 챗GPT가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해서 뭐 포장 문제가 이런 게 있었고, 색상 문제가 있었고, 가격 문제가 있었고, 뭐 향 문제가 있었고, 용량 문제가 있었고, 뭐 성분 문제가 있었고, 뭐 사용성 문제, 뭐 기타 문제,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내용이 길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요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샘플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테스트나 아니면 분석을 위한 샘플 데이터를 챗GPT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했는데요. 뭐 가상의 이커머스 쇼핑몰의 고객 상품 판매 데이터로 구성된 엑셀 파일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요, 챗GPT가 이 조건에 맞는 샘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테스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이터 분석을 연습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샘플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예, 방금 만든 데이터를 바로 열었는데요. 뭐 가상의 아이디나 이름, 그리고 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졌죠. 고객 정보들을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구사항대로 이렇게 100명의 정보들이 만들어졌고요. 판매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디테일하게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뭐 어떤 카테고리에 얼마고 뭐 재고가 얼마인지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제품을 산 거다, 몇 개를 샀다, 그리고 토탈 가격이 얼마고 뭐 구매일이 언제다, 이렇게 샘플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테스트용 샘플 데이터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요 만들어진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시각화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작업도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챗GPT로 간단한 크롤링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챗GPT가 뭐 크롤링을 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주기도 하고 크롤링을 하는 GPTS도 있고 하지만 잘 동작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장 간편하게 크롤링할 수 있는 방법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많이 크롤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페이지에 있는 방대한 양을 크롤링 하시려고 하면은 옥토파스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까 후기 데이터도 저는 옥토파스로 추출했거든요. 옥토파스에 대한 자세한 튜토리얼은 제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옥토파스 자체도 무료로 크롤링 할 수 있는 도구라 가지고 너무너무 강추드립니다. 하지만 옥토파스도 좀 어렵고 내가 크롤링 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한 웹페이지에서 정보만 빠르게 모으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께는 요 고급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크롤링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도 말씀드릴게요. 노코드로 검색한 네이버 뉴스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있는 요 기사들의 정보를 한번 크롤링 해볼 겁니다. 뭐 이 기사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영상에 있는 뭐 제목과 뭐 조회수 같은 정보도 가능하고요. 뭐 트위터도 가능하고 이커머스 사이트에 있는 후기 같은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크롤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롤링 하는 거는요, 어떤 크롤링 하는 코드를 짜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웹페이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이 뒷단에는 사실 HTML이라고 해서 코드가 동작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코드를 추출한 다음에 코드가 일정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규칙을 챗GPT가 분석을 해서 규칙상 뭐 여기에 있는 제목, 그리고 미디어 이름, 날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이미지 같은 것들을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크롤링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빈칸에 누르시면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의 HTML 코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요. 특정 부분의 코드만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중에서 요 하나의 뉴스 기사를 다 선택이 되는 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요 하나하나 뉴스 기사가 요 오른쪽 코드에서 요 LI 이렇게 한 줄 한 줄로 보이는 요것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로드하게 되면은 기사가 더 불리게 되고요. 요 하나하나가 기사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기사들을 모두 포괄한 요 상위 개념의 요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서 요소 복사를 하고요. 이걸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할게요. 이 방대한 HTML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 없이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챗GPT에게 추출을 시킬 겁니다. 방금 저장한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 하시고요.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필요한 내용만 추출하라고 하면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이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주게 되는 거고요. 네, 다 됐다고 하네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그 아까 봤던 리스트에서 봤던 이런 기사들, 그리고 이 기사들의 실제 링크, 그리고 이미지까지 다 크롤링 돼서 이렇게 엑셀 파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웹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긁어내는 것도 챗GPT의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강력하죠? 챗GPT 고급 데이터 분석은 중급 수준의 데이터 분석가와 마치 협력해서 일하는 느낌을 준다는 점이 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데이터 수치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실행 방안도 도출할 수 있으니까 직장인 입장에서 이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뽑는 것은 정말 유용한 어떤 활동이다.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내가 데이터 분석 이론이나 뭐 쿼리나 이런 방법론, 코딩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사례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핵심 키워드들을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도 충분히 잘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그걸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회사의 보안 규정을 위배하는 건 아닌지에는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주의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제작에 데이터 분석 교육 회사인 스테커스 이한준 대표님과 AI 분야 프리랜서이신 샘 호트만 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 더 심도 있는 교육 자료를 찾으시면 이분들의 컨텐츠도 보실 수 있게 영상 상세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공유드렸던 여러 예제 파일들은요. 캑을, 제이콘,
통계청 이런 사이트에서 찾은 데이터 소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사이트에 양질의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공유되고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도 뽑아보시고 시각화도 해보시고 하면서 이 방대한 데이터 분석의 세계에 입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챗GPT 활용 사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